안녕하십니까. 21세기 과학이 너무 발달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정신만은 점점 더 빈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고도의 과학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서야 할 자리는 자꾸 좁아지는 것이죠. 지금 공장 생산 라인에는 인공지능 로봇 AI가 생산을 담당하고 우리가 담당할 수 있는 것은 연구 개발인데 그 연구 개발에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느냐? 연구 개발을 하는 데는 실질적인 사람이 생산 라인보다는 적은 숫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분들이 생산하던 분들이 전부 다 연구 개발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연구 개발은 보통적인 지식 가지고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생산 라인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연구 개발에는 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실업자가 대량 양상될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젖소가 없이 우유를 생산할 수 있는 시대에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그래서 고기가 없는 버거가 탄생할 수 있고 또한 지금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 과학적인 사회가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지금 80억, 즉 70억 지구상의 인구가 전부 다 전자통신의 망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가 변천을 거듭 발전해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식은 어떻습니까? 아직 과거에 대한 환상에 젖어서 지금 사회가 계획하고 변천해 나가는데 거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2030년도 되면은 모든 그 학습이 원격 교육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원격 교육이 이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2030년 되면은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는 시대가 오는 것이죠. 지금 몇 년 남지 않았지요. 그런데 지금 아직 우리가 헤매고 있다면 이건 앞으로의 변하는 시대에 문제점이 심각할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대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생활 패턴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과거에 자꾸 머물러서는 미래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원격 교육을 거부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은 오늘날 코로나가 사람과 사람의 접촉을 하지 말았고 하는 시대인데 그러면 계속적으로 학습을 학교에서 와서 한다면은 그 학습 전체 자체가 무산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의 전염병도 코로나와 같은 인간과 인간에게 옮기는 전염병이 더 심해져서 심해졌지 더 약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지요. 거기서 우리가 살아남고 거기서 이기려면은 우리 인간은 또 스스로 변해야 되지요. 그래서 생활 패턴, 균으로 해서 생활을 사회 문화가 바뀌는데 적응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항상 균에 대해서 사회가 변천하면 거기서 도전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의 변화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사회생활. 그래서 사회문화.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는 우리가 사이버 공간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잖아요. 과거 같으면은
아마도 지구 인류가 코로나로 인해서 그만 반 정도는 더 죽을 거예요. 면역성이 강한 사람은 살아남고 100을 봤을 때 50%는 죽고 50%는 살아남지요. 그렇지만 지금 의학이 발달되고 사회과학이 발달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람과 접촉을 하지 말라고 하면은, 그래서 안 하고 하면은 그것을 전염병을 전염되지 않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사회의 패턴의 변화입니다. 물론 어제같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오늘같이 하지 말으면 어제같이 살아온 생활이 또 제재당하고 종교의 자유를 구속당하는 그런 느낌이 있겠지요. 사실은 그 종교의 자유를, 신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고 전염병 예방 차원에서 경계를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난 사람들은 종교 탄압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설상가상 옳더라도 전염은 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옳다는 생각이 있지만은 공동생활에서 여러 사람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행동을 취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자기네들이 하던 생활 습관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를 안 드리면 좀 섭섭하겠지요. 그래도 이해하시고 동참 사회의 전염병 방지 운동에 동참하는 것이 올바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많은 그 사회 문화가 변하니까 우리가 갈 자리가 없습니다. 인간이 써야 될 자리는 너무 빈곤한 거예요. 돈을 많이 가지고 지식이 많다고 해서 지금요 사회가 변천하고 있는데, 나는 괜찮다 이렇게 느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문제가 있겠죠. 물론 또 괜찮겠죠. 그렇지만은 지금 삼성그룹 회장님마저도 그 세계적인 기업이지만은 살아남으려고 지금 얼마나 동서분주 이렇게 설치고 있습니까? 그분들이 돈이 없어서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있는 만큼 세계적인 기업이 되는 만큼의 그 후발주자의 경쟁력도 있을 거고 선발주자의 또 격차도 있을 거고 이런 그 모든 것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노력 안 하고 안 되잖아요. 노력하라고 하면서 퇴보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퇴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빈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가 급속도로 빨리 변하고 경제라든지 문화라든지 뭐 정치라든지 모두 빨리 변하니까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은 고민하고 노력하고 연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력이 아무리 높더라도 물론 공산주의 국가에서 장기 집권을 하고 권력을 독점하지만 그분들도 사실은요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 중국에서 코로나 전염병이 발생할 때 얼굴도 안 나타나신 분 있죠. 안 나타내는 분. 그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자기 생명이 위협받고 있고요. 또 그분들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굉장히 위협을 느낍니다. 혹시 어디서 테러가 일어나서 내가를 사살하겠느냐. 이런 압박감에 눌려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권력을 가졌다고 천년만 삽니까? 못 사잖아요. 그분들 또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그분들도 다 질병에 시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이 있고 검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다 이거지요. 믿음이 있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빈곤할 수밖에 없다. 왜? 권력이 많으면 자기는 이 사회 구조가 변하는데 나는 괜찮겠지. 이런 게 안 된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빈곤한
비폐된 정신을 우리가 되찾고 또한 부활시키려면 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이지요. 그 지혜로 살아가면은 그 사회에서 모든 변하고 급변하는 사회에서 나를 격리시킬 수도 있고 또 그 속에서 생활할 수도 있고 이러한 자기 마음을 자제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련을 하는 것이죠. 수련이 그것이 나쁘다. 사회에 필요하기다. 이러한 말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그 수련은 그렇다고 해서 종교에 빠져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저는 종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수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건 어떠한 종교에 집착됨이 없이 종교에 구속되지 않는 자기의 마음 수련을 함으로 해서 그 속에는 초능력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원래 그 초능력을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빈곤한 것이죠. 초라해지고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권력이 있고 검력이 있고 하지만은 지금 총골짜기에 살다가 대도시 한번 나가보면 눈이 희둥그레집니다. 한 6개월 만에 한번 나가도 1년 만에 한번 나가도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빠른 속도로 변하거든요. 그렇게 변화가 건물이 새로 짓고 또 재개발되고 막 이게 변하는데 교통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근데 시골에서 한 1년 정도 반드시 살다가 나가면 어리둥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시골에서 살면서 거기에서 변하는 모습은 너무나 변형하죠. 그렇지만 거기서 마음 수용을 하고 자기가 수련을 하면은 세상이 변하더라도 자기 스스로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빈곤을 느끼지 않지요. 모든 세상의 만물을 떠날 수 있는 그 욕심에서 집착해서 떠날 수 있는 마음가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그래서 빈곤을 덜 느끼죠. 옷 입은 게 남녀하고 초라하더라도 그분은 마음속에는 무한한 능력이 있고 또한 얼굴이 아무리 찌그러지고 하더라도 그분 속에는 마음속에는 한이와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고 배려가 있고 용서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세상에서 마음과 몸과 마음을 전부 집약해서 찌들기보다는 마음 수양에서 여유를 찾는 아무리 세상이 복잡하고 다양하고 급변하는 세상이라도 마음 수양으로서 여유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대열에 끼이지 않는다고 해서요. 세상이 안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변화하지만은 그러한 수양으로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나 좁은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가 우리 속에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지요. 종교는요. 콤플렉스에 의해서 가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편안하고 자기가 이 지구가 지상이 낙원이고 천국이고 극락이고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무엇 때문에 종교에 기해서 의지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종교에 의지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창조주가 종교에 의지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인간 마음 스스로가 마음이 빈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지혜를 깨달으면 종교에 의지할 필요도 없고요. 또한 세상 물정에 휘둘려서 생사고락을 같이 할 필요도 없고요. 죽어서 천국, 지옥 간다고 불안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 생명이 영원하다는 그런 것을 자기 스스로 깨우쳤을 때 나는 삶과 죽음 없는 세상에 살고 있구나. 나는 삶과 죽음이 없는데 왜 여태까지 몰랐을까? 이러한 것을 지혜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깨달음 지혜는요. 정말 좋습니다. 금은 보화보다 낫습니다. 밥 들어오라고 하면 밥 들어오고요.
자기 필요한 거 돈 들어오라고 하면 돈 들어오고요. 명예, 권력 다 들어옵니다. 오라고 하면 다 들어옵니다. 그러한 것이 지혜의 바탕이죠.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겠습니까? 어떠한 한 사람의 상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상상도 아닙니다. 그 한 사람이 그 연구하는 개발하는 사람이 우리 휴대폰을 개발함으로 해서 지금 우리 휴대폰 개발해가지고 처음에는 그 무거운 거 들고 다녔잖아요. 점점 더 진화돼서 어떻게 지금 이런 휴대폰을 갖고 있는데 이 휴대폰이 얼마나 편리하고 좋습니까? 이런 정보말로 우리가 직접 과거에 같으면 슈퍼컴퓨터를 갖다가 우리 집 많은 덩어리에서 그 자료를 분석하고 하지만 데이터를 모아 하지만 지금은 아주 적게 성량깡만하게 이렇게 수천만하게 이렇게 휴대폰이 진화돼서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뭔가면은 정신이 빈곤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사용함에 의해서도 우리 지혜로 사용하면 빈곤을 또한 우리가 굶주렸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앞으로 지구상의 사람이 아닙니다. 지구상에 살려고 하면 그 사람 늦어요. 지금은 정말 달나라에 가는 사람, 화성에 사는 사람, 우리 화성에 가 살자. 이렇게 생각하는 삶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10년 후에요. 정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지도 못한 시대가 옵니다. 지금 오늘날의 우리 정치 구조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전염병이 와서 이렇게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정부에서 했습니다. 정부는요. 어떠한 전염병이 와서 국가적으로 국민들이 고통을 받는 그 일에 대해서 해결을 가장 빠르게 하고 정확하게 하고 국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정부가 세계적인 정부인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정부가 우리가 만들었을 때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들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만드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떠한 전염병이 번지고 어떠한 사태가 일어났을 때 국가적인 재난 사태가 일어났을 때 빨리 수습하고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부가 최고 잘하는 정부입니다. 지금 유럽 같은 데서요. 하루에 1000명이 사망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 정부가 그 정부가 현명한 정부입니까? 현명한 정부 아니죠. 그분들은 그래도 세계에서 경제 대국들이라고 자기네들 스스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국민들을 보호하는 대처 능력이 정말 꼴찌입니다. 이렇게 세계적인 경제 대국이라 하면서도 국민들을 보호하는 행주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요.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경제만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잘 살아도 보호받지 못한 국민의 권리가 있다면 그 나라가 행정부가 필요 없지요. 경제가 아무리 잘 산다고 하더라도 국민이 보호할 수 있는 국민의 재난이라든지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호할 수 있는 그 바탕 속에 경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껍데기 그분들이 지금 세계 경제를 다 쥐고 있어요. 쥐고 있는데 하루에 1000명씩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는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무능한 정부입니다. 그렇지만 자기네들이 뭐 잘났다 하는 정부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그런 정부가 되어서는 안 되지요. 정말 정부는 국민의 심부름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 뽑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사람이 국민의 심부름을 잘하느냐,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느냐, 이런 거 잘 판단해야 되는 것이죠. 국민을 위해서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우리 봉사자를 뽑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뽑는 것이 우리 국민은 또 그분들이 또 그 자리에 앉아서 정말 국민에게 잘할 수 있는 사람. 지금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뭐 중소기업들이 소상공인들이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역 경제 이런 물치서 이렇게 몇 푼 정도 돈을 이렇게 지불하러 가는데 사실 돈이 필요한 것도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가 지내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포기해버립니다. 아이고 될 대로 이렇게 그때 가면 늦습니다. 필요한 시기에 지불하는 게 맞지요. 그래서 그 타임을 놓쳐서는 되질 않는다 이거죠. 물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무슨 생각이고 나는 손해보는데 이래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있는 사람들이 조금 손해본다고 해서 자기 경제에 무슨 파탄이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양보할 건 하고 배려할 건 배려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선 그분들한테 그 경제를 가사를 경제에 판단할 수 없고 가정 판단할 수 없는 정도로 해놔놓고 그 뒤에 후속되는 거는 나도 사실 또 받고 싶다 하면 또 정부의 건의해서 받도록 하면 되거든요. 우선 급한 것이 소상공인들입니다. 없는 사람은요 때거리 걱정합니다. 있는 사람은 뭐 얻은 것 더 좋은 건물까 이렇게 생각하지요. 그래서 둘 다 빈곤합니다.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다 빈곤합니다. 세상에 빈곤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왜? 자기가 현재의 위치보다 더 나은 것을 선택하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기 때문에 빈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 부자가 되면은 최고 재벌이 되면 세계적인 재벌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빈곤한 거예요. 그 사람의 목표는 또 세계적인 재벌이 되어야만 된다 하는 목표를 세워야 또 사회 보람도 느끼지요. 그래서 빈곤한 거예요. 서울역 지하도에 가면요. 역 앞에 가면 많지요. 돈 한 푼 돌락하는 분도 많습니다. 그분들은 밥 한 끼를 위해서 밥 한 숟갈을 위해서 빈곤을 느낍니다. 위에 있는 사람들이야. 권력 잡았는데 그 더 큰 권력 잡으려고 빈곤 느끼고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똑같은 빈곤을 느낍니다. 그 빈곤을 느끼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 그 빈곤을 해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식으로서는 빈곤을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물질적인 가지고요. 빈곤을 해소할 수 절대 없습니다. 항상 사람은 물질에서는 빈곤하니까요. 가진 거는요.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 가진 거는 내가 얻어가의 권리를 생각하고 좀 더 높은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빈곤하게 사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속으로 내 마음속에 초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좀 더 지혜로서 우리 빈곤을 대체하고 이웃을 보담아주고 약한 자를 보호해주고 또한 배려 용서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내 자식은 귀하고 나무 자식은 괜찮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요. 내 자식이 귀하면 나무 자식도 다 귀합니다. 누구나가 다 손해보지 않는 인생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만 손해보는 것에도 더 건너편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지혜보다도 지식보다도 지혜로 상대방을 볼 수 있는 것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